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도국 한보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이모티콘 이주입니다. 네. 대전시가 내일부터 배포하는 국민 SNS 카카오톡 이모티콘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 6만 4천 명까지 선착순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친구와 신규 추가자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또 내려받은 시점부터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카카오톡이 아닌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모티콘 같은데 멘트를 보면 뭐 훔칫뿡, 공디팡팡 재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이모티콘이? 네, 이게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 참여 이벤트 대전이 당신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드립니다를 통해 100여 명의 사연과 사진을 접수받았는데요. 그중 16명의 사연과 이미지를 이렇게 전문 작가가 각색해서 각종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용균 대전시 홍보 담당관은 시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시민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모티콘으로 대전이 바로 당신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의 시민들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이 얘기인데, 근데 제 기억에 작년에도 이런 이모티콘 사업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시의 이모티콘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대전시의 이 이모티콘 사업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사업을 했는데 30일만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벤트 덕분에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가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 일회성으로 볼 수 없고 또 새로운 것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냐는 게 적절하냐는 거죠. 대전시 외에도 천안시 등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지자체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도토리 때문에입니다. 도토리. 이번에는 원조 SNS 싸이월드 얘기입니다. 싸이월드가 7월 재개장을 앞두고 그제부터 과거 이용자들이 돈처럼 쓰던 도토리를 환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3월에 재개장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5월로 또 다시 7월로 미뤄진 건데요. 지금은 180억 장에 달하는 사진과 1억 5천만 개 동영상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 싸이월드에 사진을 많이 올리고 또 주인들과 뭐 방명록도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셨군요. 한 기자도 이런 싸이월드 이용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도토리 환불 받았습니까? 제가 환불을 신청을 했는데요. 자녀 도토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과거에 다 썼나 봅니다. 도토리 환불 신청은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과 싸이월드 아이디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정보를 싸이월드의 현재 운영사인 싸이월드Z가 예전 운영업체 SK커뮤니케이션즈에 보내면 여기서 확인한 후에 돈을 보내줍니다. 약 276만 명 정도 회원들에게 24억 원가량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24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도토리를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까? 네, 앞서 7월 재개장을 앞두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도토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종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싸이월드, 당시 이용자는 3천만 명에 달했고요. 일촌, 파도타기 등 수많은 신조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벤치마킹한 자타공인 소셜미디어의 원조였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모바일 위주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자리를 내줬고 결국 2019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예, 저도 이걸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이용하지 않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용자들이 떠난 데는 다른 원인도 있겠죠? 네, 역설적이게도 도토리 때문이었는데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도토리만 쓰게끔 유도한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를 계속 늘려 가치를 키운 다음에 광고 같은 수익 모델을 찾았지만 싸이월드는 잡은 물고기, 즉 기존 이용자의 주머니만 공략하는 데 급급했던 겁니다. 모바일 서비스도 뒤늦게 출시하기도 했고요.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었던 전성기 때 더 투자를 하고 이용자를 확장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7월부터 새롭게 문을 여는 싸이월드. 과거에 아쉬웠던 점을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